분명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디자인이랑 가격이 대박인데 소렌토, 카니발, 팰리세이드 이런 차들은 이제 어떡하냐 이런 건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가격만 보면 충분히 위협이 될 만한 존재이긴 합니다. 그런데 브랜드를 봤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과 운행 환경을 보면 물음표가 떠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비아디가 최근에 상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맥라렌과 아우디 R8이 떠오르는 양왕 U9뿐만 아니라 합작 브랜드인 덴자도 상표 등록을 마쳤다고 하거든요. 이 덴자라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미리벨이나 SUV랑 포지션이 겹칠 수 있고요. 비아디 차종뿐만 아니라 합작 브랜드까지 등록이 됐다는 걸 보고 드디어 한국 시장에 상륙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비아디와 덴자가 한국에 출시되면 진짜로 소렌토, 카니발, 팰리세이드가 긴장을 할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비아디가 지금 국내 상표권과 특허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종류가 다양해서 한국에 대거 출시를 앞두고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비아디 코리아 쪽에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진 모르는 거죠. 지금 국내에 등록된 차종을 보면 다양합니다. 세단 라인업으로는 한과 아토3, 상용차 라인업으로는 이버스, 이코치, 아이트럭 같은 차들도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디자인 특허도 냈습니다. 비아디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양왕의 U9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1300마력짜리 고성능 전기차이자 디자인은 맥라렌 아우디 R8이 떠오르는 그 차입니다. 여기에 합작 브랜드인 덴자도 상표 등록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2010년에 비아디랑 다임러 그룹이 공동으로 설립한 브랜드고 초기에는 지분이 50대 50, 지금은 비아디가 90, 벤츠가 10인 상태인 브랜드입니다. 얘네가 라인업만 보면 꽤 괜찮습니다. 중형 SUV인 N7, 중대형 SUV인 N8, 고급 MPV 모델인 D9, 그리고 중형 크로스오버인 X를 팔고 있거든요. 이번 베이징 모터쇼에서는 고급 전기 세단인 Z9을 공개하기도 했고 가장 저렴한 차가 N7이거든요. 4,540만원부터 시작하고 대부분이 5,600만원 이상인 차들이라 중국 내에서는 비아디의 고급 브랜드로 통하고 있습니다. 라인업은 소렌토부터 카니발까지 다양하게 커버가 가능한 브랜드인데 문제는 뭔가요? 국내 출시를 할 건지, 그리고 국내 출시를 해도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거겠죠. 상용차 쪽은 성공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시내버스나 셔틀버스 같은 거 보면 비아디 버스가 상당히 많은 상태고, 버스나 트럭 같은 상용차 쪽은 통계 자료만 봐도 어떤가요? 이미 중국산 전기 버스가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승용차 쪽은 좀 다릅니다. 일단 비아디 쪽에선 출시와 관련된 내용은 정해진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중이고 이미 국내 출시에서 한 발 빼기도 했습니다. 부산 모터쇼를 통해서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할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부산 모터쇼 출품을 돌연 취소하면서 출시도 미룰 거라고 하죠. 사실 여기에 이미 답이 다 있는 겁니다. 비아디가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고 이걸 진짜 확신한다면 진작 들어오고도 남았을 겁니다. 왜? 이미 유럽은 침투를 시작했고 미국은 진출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중국 기업들 입장에선 해외 시장 하나하나가 절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동차 브랜드로서 비아디가 성공하기 힘든 이유는 이미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만 정리하자면 한국에 진출해서 경쟁해야 하는 브랜드나 차종이 일단 너무 많습니다. 현대기아차는 기본이고 벤츠, BM 같은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이나 토요타 같은 수입 대중 브랜드들도 포함입니다. 이게 상용차 쪽이랑은 좀 다른 게 상용차는 경쟁 모델이 없습니다. 전기 버스는 특히 현대차도 몇 종 없는 상태고 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 회사에서 구매를 하는 거고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상품성보단 가격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승용차는 가격뿐만 아니라 상품성, 안전, AS 이런 모든 걸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용차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거죠. 테슬라는 또 경우가 다르다고 했죠. 모델 Y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구매하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테슬라인데 저렴해서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아디라는 브랜드 자체로 한국 승용차 시장에서는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고 성공을 하더라도 성공까지 가야 하는 과정과 장벽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추가를 하자면 충전 인프라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불만과 허술함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 불편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충성 고객을 만들기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구분을 잘 해야 하는 게 전기차 차주들 중에 충전 인프라가 주거 공간이나 사무 공간에 잘 마련되어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너무 만족하고 타고 다니는 반면에 이런 게 조금이라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예기치 않게 장거리 운행을 하면서 불편함을 제대로 경험한 차주들은 너무 불만족스럽고 중간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와중에 국가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제대로 보급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당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도 유지 보수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고장 문제가 그렇게 많이 거론되고 있고 인증 문제까지 심각하게 다뤄질 정도잖아요. 이 대목에서 나올 만한 댓글을 하나 예상하자면 제발 이런 얘기 많이 해주세요. 나 혼자 전기차 많이 타게 이런 거죠. 진짜 가장 한심한 댓글풀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게 계속되면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이 되지 못하고 전기차를 타는 차주들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 손실이 되는 건데 어떻게 이런 한심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아디가 진출하기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비아디는 지금 전기차로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지금 충전 인프라도 문제고 그래서 전기차 성장률도 주춤하다고 하는 상황에 꼭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그냥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브랜드도 너무 많은 거죠. 비아디 입장에선 진출 자체가 리스크이기 때문에 진출을 확실하게 언급하지 못하고 있고 만약 출시가 되더라도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없는 건 아닙니다. 만약 진짜 비아디가 작정하고 한국 시장 진출에 진심이에요. 그럼 비아디가 나서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버리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견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충전 인프라마저 중국 브랜드가 장악해버리면 이걸 우리가 주체가 돼서 관리 감독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가뜩이나 진입 장벽이 낮고 미국이나 유럽처럼 무역 장벽이라는 걸 쳐놓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승용차 자체는 진출해도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견제를 안 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란 거죠. 중국산이 무섭다는 게 아닙니다. 중국산이 장악했을 때는 이미 돌이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전에 제대로 무역 장벽도 높이고 글로벌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죠. 최근에 비아디 상표 등록이다 뭐다 해서 마침 부산 모터쇼도 다가오고 있고 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